협동 로봇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니버셜 로봇 대표분께서 한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아직 안 된다. 협동 로봇이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뭐 당연히 뭐 유니버셜 로봇 대표분이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협동 로봇은 원래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산업용 로봇만큼의 생산성은 못 내고 그렇다고 휴머노이드처럼 뭐 이렇게 또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움직임 자체는 다 산업용 로봇이랑 똑같이 썼지만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드디어 오늘 기대했던 그분이 오십니다. 저희 로보티스트 첫 게스트이자 저희 최고 조회수에 도움을 주신 T-로보틱스의 천종필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혹시 그 예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T-로보틱스에서 재직 중인 천종필 본부장입니다. 제가 최고 조회수를 했습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했는데 오늘 또 재밌는 주제여가지고 오늘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정 게스트이신 강영석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네, 그 두 분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죠? 네네. 네. 뭐 워낙 바쁘셨어가지고. 네. 네. 예. 또 연말 연초는 사실 많이 바쁘죠. 예. 네. 저희 이번 오늘 팟캐스트가 원래는 좀 예정되어 있던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베트남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베트남 출장 스토리를 좀 듣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출장 스토리에서 이제 그 산업용이 아닌 이제 로봇들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것들을 보셨다고 하셔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로 산업용 로봇의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좀 주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일단은 산업용 로봇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이 산업용이라는 붙은 로봇이라는 용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는 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했어요. 네. 옛날에 있던 로봇은 다 사실상 거의 자동차 조립을 위해서 발명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걔를 그냥 로봇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의뢰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네. 산업에 쓴다고 해서 걔를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뭐 자동차 조립 로봇, 뭐 용접용 로봇 이런 것들을 보통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죠. 그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비산업용 로봇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산업용 로봇이면 산업용 로봇이죠. 근데 사실 굳이 비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저는 가장 큰 차이점 가격 같은데요. 가격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업용이라는 딱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네. 산업용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일단 비싸요. 일단 비싸고 산업용보다 더 비싼 게 하나 있어요. 국방용. 국방용에서 0이 하나 빠지면 산업용. 산업용에서 0이 하나 더 빠지면은 이제 보통 상업용, 뭐 일반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산업용 로봇을 만약에 이제 일반 상업용 로봇 혹은 뭐 이런 일상생활 로봇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가격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로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것도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은 산업용 카메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찍었던 이제 수소에서 찍었던 그 촬영 장비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500~6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이제 많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과연 그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사실 가격 차이가 가장 크긴 합니다. 물론 이제 퀄리티 차이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쓸 정도가 되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하지만 로봇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사실 광고 중 하나가 아이폰으로 영화 만든다고 그쵸, 하는 게 그쵸. 광고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진짜 이만한 카메라 메고 네. 나와서 하셨던 게 요만한 걸로도 됩니다가 결국은 그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도 그러면 진짜 옛날에 그 초정밀 로봇 같다 했던 거를 그냥 일반용 로봇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또한 아이폰과 같은 혁신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산업용 제품은 전통적으로 고성능이에요. 그 정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고성능이고 신뢰성이 높고 고정밀도다 보니까 부품도 당연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산업용하고 비산업용을 좀 구분을 해보니까 산업용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못하는 작업을 했던 로봇인 것 같고 비산업용 또는 뭐 서비스용 네. 로봇은 사람이 했던 작업을 로봇가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산업용 로봇을 꼭 적용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제가 하는 것들 중에 예전에 생각했던 산업용은 만약에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한 작업이거나 그런 데만 로봇을 썼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굉장히 정밀을 해야 됐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의 정밀도가 뭐 0.01mm 뭐 이런데 사람이 0.01mm로 뭔가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은 옮길 수 있는 게 아무리 손이 안 떨리는 사람도 한 5mm? 5mm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5mm도 쉽지 않고 한 10mm 정도 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라 그런 차이가 일단 있고 그렇게 정밀도가 아무래도 좀 러프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품도 좀 싼 모터, 싼 감속기, 정밀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또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혹시 이게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산업용 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나라마다 다 인증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 로봇이 모터가 달려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데 로봇이 동작하다가 뭐 머리를 부딪히거나 뭐 몸을 부딪히게 되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이프티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근데 산업용 로봇은 그게 필수인 거고 서비스용 로봇은 속도나 힘이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증은 자율안전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파나, 쿠카, 네네. 야스카와 뭐 이런 ABB 이런 로봇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게 돼요. 이제 왜 그런 걸까요? 볼 땐 시장 점유율이 소위 이제 과반 이상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전자의 조립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사실 이그 4대 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ABB, 파낙, 야스카, 그다음 쿠카 요 4개 회사가 시장의 과반 이상을 사실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짧은 기간 동안 점유한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점유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협동 로봇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두산이라든지 유니버셜 로봇 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산업용 로봇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 협동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차별점이 있을까요?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그냥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저분이 마케팅을 잘하셨다.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 세계에서 그 육축을 가지고 있는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대체적으로 그 하중, 그러니까 페이로드라고 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무겁고 네. 어떤 무겁고 그런 물건들을 이송하는 데 많이 썼는데 협동 로봇은 페이로드 한 10kg에서 뭐 요즘은 한 20kg 정도, 그러니까 좀 가벼운 물건들을 네. 나르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로봇 그 기술자들은 저게 로봇이냐.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저건 뭐 아무나 다 만드는 그렇지, 거고 그리고 사실 산업용 로봇 기술을 가지고 계신 회사들이 볼 때는 그렇죠. 저거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치부가 됐었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초반에 어떤 그 UR 로봇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가 초기에 코봇이라고 하는 협동 로봇의 네. 개념을 시장에다가 좀 이렇게 잘 런칭을 했죠. 그러면서 뭔가 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 또는 마치 이것만 도입하면은 그냥 막 자동화가 막 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걸 네. 줬죠. 근데 실제로 쓰이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모터를 엔코더 제어하고 뭐 티칭 펜던트로 교시를 해야 되고 또 상위하고 통신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넣는다고 이 로봇을 장착하고 사용했다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고 맞아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념상으로 좀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그게 제가 보니까 가격이 사실 산업용 로봇이랑 비교했을 때 또 싸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 더 비싸기도 비싸죠 하고. 오히려. 네. 예. 근데 또 속도는 또 안 나오고 페이로드는 적고 네. 유일한 차이점은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음. 부딪혔을 때 멈춘다. 네네. 근데 사실 부딪혔을 때 멈추는 거는 사실 뭐 저희 뭐 제어기로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 제어 로봇도. 방법의 하나니까. 그쵸.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얘가 뭐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산업용 로봇은 부딪히면 안 멈췄거든요. 근데 멈추게 했다는 거를 기능이 사실 이렇게 아카데미컬하게 봤을 때는 뭐 있던 기능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독일 항공우주국에서 처음 이제 그런 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롤링 저스틴이라는 로봇 만들면서 했었는데 그러다 쿠카 나오고 사실 상업화에 가장 성공한 게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을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사람을 생각하는 맞습니다. 약간 사람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또 유럽이라는 그쪽 지역 자체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아예 CR도 안 먹혔었을 거예요. 그쵸. 사람 빼. 약간 뭐 그냥 그랬는데 뭐 유럽이라는 특성과 이제 그런 마케팅이 잘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일단 협동 로봇은 보통 이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휴머노이드가 나중에 나와버리면은 협동 로봇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니버셜 로봇 대표분께서 한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아직 안 된다. 협동 로봇이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뭐 당연히 뭐 유니버셜 로봇 대표분이니까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사실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협동 로봇은 원래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산업용 로봇만큼의 생산성은 못 내고 그렇다고 휴머노이드처럼 뭐 이렇게 또 그런 용도로 쓰진 않고 움직임 자체는 다 산업용 로봇이랑 똑같이 썼지만 그냥 부딪히면 멈춘다 하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얘는 애매한 애라고 옛날부터 주장을 했었고 아예 스토브리에서 하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안전 기능이 강화된 산업용 로봇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처럼 진짜 뭐 이렇게 덜렁덜렁하지만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나오든지 둘 중 하나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 저희 회사 5년 전 자료 보면 IR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빨리 얘기했던 거죠 제가. 본부장님께서는 베트남에 혹시 언제 다녀오셨나요? 예, 작년에 제가 그 업무가 있어서 네. 좀 다녀왔는데 제가 그 생산 현장에 적용됐던 한 시스템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 좀 놀라웠던 게